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극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오늘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 시작해볼까요? 우리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극 수업 총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연극 키워드를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연극 수업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연극이란 무엇이었죠? 매 수업 시간마다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몸짓과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극을 이루는 요소 네 가지는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배우, 무대, 극본, 관객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연극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배우가 필요해요. 우리 배우 파트 시간에는 어떤 활동들을 했었죠? 맞아요. 물체 변형 놀이도 했고, 발음 연습도 했고, 또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몸으로 말해요도 했어요.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발음 연습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발음 연습 문장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기린 그림과 구름 그림도 있네요. 선생님이 새로운 문장을 추가해 봤어요. 공장장과 법학 박사. 아마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읽어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저분은 백 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박 법학 박사이다. 자, 다음은 연극의 요소 네 가지 중에서 무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인 무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대 파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죠? 맞아요. 무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즉,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한 번씩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무대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프로시니엄 무대, 원형 무대, 돌출 무대, 가변형 무대가 있어요. 먼저 프로시니엄 무대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무대로 공연 무대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대예요. 관객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분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극을 집중시키는데 큰 장점이 있는 무대입니다. 원형 무대는 무대 장치나 시각적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 어려워서 공연 무대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무대예요. 대신 현장감을 줄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들이 원형 무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출 무대는 무대가 관객석 사이로 돌출되어 있는 무대예요. 패션쇼나 콘서트 무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변형 무대는 정해진 틀이 없는 무대였죠. 그래서 공연 환경에 맞게 무대를 변형시켜서 패션쇼나 콘서트 무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 즉 공연 스텝에 대해서 복습하기로 해요. 공연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대 미술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도구는 무대에 등장하는 책상이나 의자같이 큰 도구들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품은 배우가 연기할 때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명은 무대의 예술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출은 공연의 총 책임자로 극본을 무대로 옮기는 사람을 말해요. 작가는 공연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극본의 형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향은 공연에서 필요한 음악과 효과음을 찾아서 무대의 효과를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장은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을 배우에게 꾸며주는 사람입니다. 음악 감독은 뮤지컬에서 모든 노래를 배우에게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안무 감독은 뮤지컬에서 노래에 맞춰 안무를 구상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대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스텝이 있었죠. 기획은 어떤 공연을 무대로 올릴지 기획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홍보는 기획팀의 소속으로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팀에 속하지는 않지만 티켓과 객석을 관리하여 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연극의 요소 4가지 중에 우리는 극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극본을 다른 말로 희곡 또는 연극 대본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공연을 하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와 있는 극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이 극본 파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고 활동했는지 기억하나요? 희곡의 3요소와 대사의 종류 3가지, 그리고 희곡의 종류 5가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활동으로는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네컷으로 만화 그리기,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문장으로 이야기 완성하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꾸기 활동까지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희곡을 이루는 요소 3가지는 뭐가 있죠? 해설, 대사, 지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해설은 극본에서 시간, 장소, 등장인물, 그리고 무대와 무대의 바뀜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해요.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지문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해요. 희곡을 이루는 요소 중 대사에는 또 3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2명 이상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인 대화,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 독백, 마지막으로 관객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인 방백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잠깐 희곡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희곡의 종류 한 번씩 읽어볼까요? 비극, 희극, 희비극, 멜로드라마, 소극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극은 불행한 결말로 새드 엔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대표작입니다. 희극은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극으로 해피 엔딩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 있어요. 희비극은 결말에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는 이야기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대표작이에요. 멜로드라마는 우연에 의해 전개되고 재미와 눈물이 섞여 있는 이야기로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 대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은 웃음 그 자체로 과장이 많은 이야기를 말해요. 대표작으로는 안톤 체홉의 곰이 있어요. 자, 희곡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셰익스피어를 뽑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잠깐 짧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38편의 희곡과 시집, 그리고 소네트를 발표했어요.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매일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작가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비극 4가지를 묶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도 합니다. 4대 비극에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가 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 중 희극 5개를 묶어서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이라고도 해요.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말갈량이 길들이기, 뜻대로 하세요, 시비야 이렇게 5개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으로 불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를 선택하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뽑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피비극입니다. 우리 뮤지컬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함께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리지널 뮤지컬은 제작을 할 때부터 뮤지컬로 공연을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노블컬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이고 애니컬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뮤지컬이에요. 무비컬은 영화를 원작으로 만든 뮤지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은 대중가요나 작곡가 등의 기존 곡을 이용해서 만든 뮤지컬입니다. 자, 우리는 연극의 요소 4가지 중에 관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연극을 보는 관객은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연극이나 다른 공연들을 보기 위해서 극장의 예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 공연 시작 10분 전에는 입장하기. 2. 자리 이동은 하지 않고 지정 좌석에서 관람하기. 3. 옆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4. 핸드폰과 카메라의 전원은 끄고 관람하기. 5. 음료, 음식물과 꽃다발은 공연 전 물품 보관소에 맡기기. 우리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네요. 우리 이제 연극 키워드 빙고를 진행할 거예요. 먼저 빈 종이에 4 곱하기 4 빙고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극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한 것들을 화면에 단어로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 중에서 16개를 골라서 빙고판에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빙고 하는 사람이 우승이에요. 자, 준비됐나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먼저 정리해 볼게요. 연극의 요소 4가지는 무엇이 있었죠? 배우, 무대, 희곡, 관객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담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즉 스텝은 누가 있죠? 연출, 작가, 조명, 음향, 기획, 소품, 분장, 의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의 종류 4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프로시니엄 무대, 원형 무대, 돌출 무대, 가변형 무대가 있습니다. 이젠 희곡의 요소 3가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해설, 지문, 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사의 종류 3가지를 한번 말해 볼까요? 대화, 독백, 방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희곡의 종류 5가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희극, 비극, 희비극, 멜로드라마, 소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의 종류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리지널 뮤지컬, 노블컬, 애니컬, 무비컬, 주크박스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깐 멈추고 빙고판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6가지입니다. 한번 지워보세요. 투빙고한 친구 있나요? 혹은 선생님과 마음이 통해서 포빙고까지 한 친구도 있나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연극 마지막 수업 어땠나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극 키워드를 통해서 빙고 게임까지 했는데요. 빙고 게임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야지 재밌는데 혼자서 해서 조금은 재미없었죠. 선생님도 다 함께 모여서 빙고 게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 수업을 마칩니다. 5학년 친구들 다시 못 본다니까 굉장히 아쉽고 선생님은 슬프네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로 기억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연극 수업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안녕!